이 만다라트는 나의 어떤 목표를 정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는 기업에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하나의 툴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할 때 가운데다가 중심 주제를 적고요. 원래는 중구난방 말이나 아니면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리해야 될, 우리 팀이 정리해야 될 그 내용들을 이 나머지 주요 토픽에다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 한옥 호텔 그리고 지역별 맛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팀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다녀왔던 맛집 어디예요? 어디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70년 된 목표 설정 기법인데요. 이게 피터 드러커의 이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요. 목표를 세울 때에는 이렇게 5가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뭐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기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정리하자고 하면요. 여러분들 좋은 기준이 될 수는 있지 몰라도 이 기준 때문에 오히려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만다라트 한 장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요. 이 스마트 기법이 없더라도 스마트 기법을 모르더라도 내 머릿속을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다라트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 정리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다라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1월이었죠.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도 2019년까지 정말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갑자기 6개월치 강의가 하나하나씩 취소가 되는데 와, 한 달 안으로 그게 강의가 다 취소가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이 세월이 정말 허무하고 그리고 불안했어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끝인 건가?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건가? 앞으로 이 비대면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강의는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멘탈을 부여잡고 그래,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던 이 생각 정리 스킬을 나에게도 한번 다시 접목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생각 정리 스킬을 저에게 다시 한번 접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생존 전략이라고 가운데다가 적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강사에서도 이 강사들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모두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생각 정리라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생각 정리 홈페이지, 생각 정리 스킬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만들자. 그리고 다른 업체와 협업을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자. 온라인 강의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 이런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 아이디어들을 만다라트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부 내용을 이제 하이토픽에다 적어 나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생각 정리를 하는 순간부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난 망했어, 포기할 거야, 힘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이제 세웠고 이 만다라트를 냉장고와 저의 책상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바탕화면 등에다가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이런 만다라트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이것도 이제 실행에 이제 옮기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제 계획했었던 그런 일들
원래 저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휴넷, 윌라, 멀티캠퍼스, 그리고 클래스 101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이제 협업을 해서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의 영상을 외부 업체와 협업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저의 콘텐츠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생각정리 독자분들이 계시는데 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생각정리 클래스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교육 콘텐츠를 직접 기획을 해서 제가 생각정리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체계적으로 생각정리 강의들을 이제 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몇 개월 뒤에는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정리 소프트웨어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생각이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땐 눈으로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구체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다라트, 빈칸에 있어도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요, 세상의 생각은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답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답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생각이 구체화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질문을 잘 못 던져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 안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혹은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안경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1분 동안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요, 1분 안에 많은 양의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언제 이 안경을 쓰지? 이 안경 무게는 얼마나치? 뭐 이 안경은 뭐 어디서 구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안 나와요. 3개에서 한 4개 정도 질문을 평균적으로 던지시더라고요. 한 7개에서 9개 정도 던지시면은 제가 기업 현장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던진 거고요. 10개 이상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안경이라는 주제가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때는 어떤 목표나 꿈이나 계획, 아이디어 등이 되겠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질문을 던질 수 없으면은 일단 생각이 이제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걸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지금 우리 감독님 계시는데 감독님 혹시 저한테 사물을 하나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해 주세요. 저 컴퓨터 잠깐만 일로 가겠습니다. 카메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저는 몇 개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카메라를 말할까? 카메라는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될까? 카메라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 카메라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카메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카메라는 어떤 컬러가 좋을까? 카메라는 어떤 무게가 좋을까? 카메라는 그 명품이 있을까? 카메라를 어디서 사는 걸까? 카메라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쓸까? 카메라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카메라는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할까? 카메라는 어디에서 제조를 가장 잘할까? 카메라는 어떤 메이커가 가장 좋을까? 카메라는 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 카메라는 우리 감독님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는 무엇일까? 카메라는 비쌀까? 카메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게? 카메라는 관련된 책이 무엇이 있을까? 카메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할까? 카메라는 미국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을까? 카메라는 나는 어떤 카메라를 쓸까? 핸드폰의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카메라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카메라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떤 걸 담을까? 질보다 양입니다. 저는 수많은 생각 정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깊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 구체화된 생각이 결국은 생각을 깊게 만드는데 이 질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결국 땡 더하기 땡 더하기 땡 이 구성 요소의 조합이더라.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적어놨던 거 같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바로 주어, 동사, 육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는 주어, 마실까? 동사, 언제 마실까? 누가 마실까? 왜 마실까? 어떻게 마실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끝없이 이제 파생할 수 있는데요. 이 아주 간단한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한 확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번에 다시 가서 이번엔 이 마인드 맵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령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이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이젠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까 참 막막해지는데 이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배웠던 기술이었죠. 운동을 언제 할까? 이해됐죠? 자, 운동을 어디서 할까? 나오죠. 자, 동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운동은 누구에게 배울까? 운동은 어디에서 안 하면 좋을까? 운동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동은 얼마에 배울 수 있을까? 운동을 왜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즉시 생각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말문과 글문이 막히는 이유는 결국 질문이 막혀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신기한 거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1분 안에 100개 이상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패턴을 활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과학 이론 중에 혹시 프랙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작은 문양이 계속해서 질서정연하게 반복된다라는 건데요. 전 이걸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아, 질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프랙털 이론처럼 무한 반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어, 육하원칙, 동사라고 했죠. 근데 동사를 먼저 하고 육하원칙을 뒤로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동사를 10개만 빨리 떠올리게 된다면 10개만 빨리 연상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 던지기가 되게 쉬워져요. 가령 이런 거죠. 스마트폰은 팔까? 자, 다시 팔까? 스마트폰을 살까? 스마트폰을 볼까? 또 스마트폰을 버릴까? 스마트폰을 던질까? 스마트폰을 닦을까? 스마트폰을 선물할까? 스마트폰을 언제 재미있을까?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생각이 나시나요? 스마트폰을 닦지 않을까? 고장날까? 고칠까? 또 나오겠죠? 자, 그럼 벌써 12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만 갖다 붙이라고요?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 이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육하 원칙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요소 6가지예요. 누가, 언제 팔까, 어디서 팔까, 어떻게 팔까, 왜 팔까, 무엇을 팔까. 여기에서 왜는요, 기획용어로 4가지로 쪼개집니다. 배경, 취지, 목적, 목표. 배경은 왜 팔게 됐는지 현황이죠. 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책은 바람이고요. 목표는 구체화, 수치화, 체계화시키면 이걸 목표라고 하죠. 자, 보시죠. 언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오후, 저녁, 새벽에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판매자, 그러면 생산자가 있죠. 그럼 유통자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팔 수 있으면 온라인에서 팔 수가 있겠죠. 대상, 종류, 컬러, 가격 다 나누죠.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면은 이 항목을 무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바로 이 컴퓨터 때문이에요. 키보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육하 원칙이 무한 확장이 되죠. 언제 팔까와 언제 살까와 언제 버릴까와 언제 고칠까는 완전히 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만다라투도 어쩌면 이제 프랙탈 이론에 이제 입각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생각 툴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행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이 논문들, 책들을 이제 뒤져보다가 생애 설계와 관련된 하나의 글을 보게 됐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최성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동안 뭔가 균형 있게 살아가려면 이 8가지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이제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틀을 만다라트에 이렇게 접목시켰어요. 직업 경력, 학습 자기개발, 건강, 가족 사회관계, 주거, 사회 참여봉사, 여가 영적 활동, 재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이 무너져요. 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8가지 틀을 우리 생각, 우리 사고 체계에 딱 중심을 잡아두면은요, 인생을 이제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질문의 원리를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이제 학습 자기개발이 있어요. 학습 자기개발. 근데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 도구는 분명히 인터넷에서는 빈칸이 있으면 채우는 심리를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생각문이 막힌 이유가 뭐라고요? 질문이 막혀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제가 알려드렸던 생각 정리 스킬, 주어 육하 원칙 동사, 즉 자기개발은 언제 할 것인가? 자기개발은 누구랑 할 것인가? 자기개발은 어떤 걸 할 것인가? 자기개발을 얼마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자기개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하면은 자동으로 답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질문의 응답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용을 이젠 적어보는 거죠. 떠올랐던 내용. 어떤 내용? 인문학, 철학, 예술 공부를 하자. 또 어떤 걸 할까? 앞으로 이젠 저는 판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펜글씨, 판서 연습을 하자. 뇌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서 강연을 할까? 해외에서도 언젠가 강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관련된 답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와요. 우리가 육하원칙 사고법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8가지 칸이 있는데 이 칸이 있어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칸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각 정리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 흔히 힘이 들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론가 떠나서 생각 좀 정리하자. 이렇게 비우는 측면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비우는 측면도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생각, 생각을 설계할 수 있는 생각 정리,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종이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전 여러분들에게 단 한 페이지로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50분의 내용을 원페이지로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에 보이시는 이 도구는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마인드맵입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는
웹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R마인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로 약 21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사용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우선 생각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셨던 강연 제목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생각 정리 스킬이었어요. 생각 정리를 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의 이제 비밀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의 스토리, 저의 경험, 아버지께서 힘드셨던 그 경험,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어렵지만 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 실천했던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운, 책, 일이었죠. 운동하고 책 읽고 일기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운동을 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수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나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운책일이라는 좋은 습관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하다 보니 생각 정리 스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 정리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은요, 비우는 정리, 보관하는 정리,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계하는 정리, 뭐가 있었을까요? 만다라트,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마인드맵과 같은 툴이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맵과 같은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과 목적, 힘든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툴을 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보시죠. 이렇게 생각 정리를 단 한 장으로 정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손으로 생각을 정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럼 수정, 이동, 삭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하게 되면은 오른쪽 계층형, 로직 트리라고 합니다. 논리의 나무 형태로 생각할 수 있고, 아래로 가면은 아래쪽 조직도형,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중심 주제부터 이유, 근거, 순으로 글쓰기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시는 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래에서 오른쪽 트리형으로 바꾸면은 프로젝트형으로도 바꿔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자유자재로 정리할 수 있는 툴이다. 무엇보다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말하거나 글 쓰거나 하실 때 정말 막막해지고 힘들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디지털 마인드맵의 핵심 기능, 변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요. 자, 보시죠. 자, 단 3초 만에 아웃라이너 형태로 이제 바로 바뀌게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했으면 논리적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이제 알리고 싶을 텐데요. 또 전해주고 싶을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PPT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강연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놀라지 마세요. 짠! 생각 정리 툴에는요. 놀라운 생각 정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중심 토픽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50분 동안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몰입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체상이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가지가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생각 정리의 틀이죠. 주제, 스토리, 좋은 습관, 스킬, 정리, 목적에 따라서 정리해라. 주제, 스토리, 좋은 습관, 생각 정리 스킬, 설계 정리, 상황 목적에 따라서 정리해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풀리지 않았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면 우리 인생도 정리가 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정리가 안 될 때면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주안. 생각 정리 클래스의 복주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